클라우드가 경제적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 구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질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내가 구현하고 싶은 게 퍼블릭 모델을 도입하든 아니면 프라이빗 모델을 도입하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진다라면은 분명히 비용 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IT 인프라 환경을 갖다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 있을 적에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어떤 서버를 교체한다라든가 그랬을 때 분명히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관리 비용이 역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늘은 것만큼은 안 늘어나지만 늘어날 겁니다. 특히 초기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시장 자체들이 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가지고서 언제까지 활용을 한다라는 어떤 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처음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처럼 제대로 구현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적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구현되면 구현될수록 거기에 연관된 IT 시장 자체가 서비스로 넘어가지, 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가 됐든 서버가 됐든 스토리가 됐든 그 시장은 조금 줄을 거라는 예측이 있을 정도로 분명히 기업 입장에서는 구매가 좀 더 적어질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가 되면 프라이빗 환경이 되거나 클라우드 환경이 됐다라면 기업은 서버나 소프트웨어, 뭐 스토리지의 구매 대상은 아니죠. 그 서비스 하는 업체가 사게 되니까는 그만큼 그 물량은 좀 줄어들거든요. 그런 것만큼 시장의 구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비용 더 늘어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마 대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뭐 샘플로 많이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아마존의 어떤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뭐 매체가 자기가 전자화 시키는데 뭐 얼마밖에 안 걸렸다. 근데 그거는 그 똑같은 프로세스를 하는데 그렇게 들렸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 쓰기 위해서 구현했던 그 환경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아마 ROI라든가 TCO 얘기를 할 때 좀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IT 입장에서 이걸 보면 안 된다. 비즈니스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베네핏이 뭔가 있을까? 그러니까는 옛날에 우리가 보통 그 베네핏이 있냐 없냐 할 적에 ROI, TCO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샤즈백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 단순하게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외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을 갖다 챙길 수 있는 것, 비즈니스 애질리티를 높였다. 크다는 장점이죠. 그 다음에 시장에 빨리 대응을 해가지고 경쟁력이 높아졌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 분야라도 더 팔았다. 그럼 그것들이 IT의 어떤 평가를 받는데도 가만히 돼야 되는 어떤 이런 환경이 넘어가는 걸 갖다가 아마 이런 솔루션을 갖다가 고객들한테 제안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충분히 좀 설득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또 다른 결과는 IT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좀 줄어드니까는 물론 그 사람들은 다른 데다 더 크리티컬한 쪽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문화적인 어떤 저항감 이런 거 해소할 수 있는 요소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베네핏에다 집어넣고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뭐 좀 김한결 차장님이 말씀하신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좋기는 좋은데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 좀 와닿는 것 같고요. 제가 한 5년 전에 어떤 VM웨어 가상화 어떤 솔루션을 좀 의욕적으로 도입했던 분을 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좀 도입을 했는데 그 분이 좀 너무 의욕을 부리셔서 좀 문책도 좀 당하고 어떤 신기술을 도입했다가 그 결과가 어떤 소기에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그 담당자가 좀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를 좀 봤었는데 좀 그 기억을 떠올리니까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 더 가슴에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다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좀 진지하고 그리고 어떤 멀리 내다보면서 너무 과도하지 않게 어떤 클라우드를 접근해야겠지만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유연성 이런 부분에 효과를 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전체 두루뭉술한 얘기들 어떤 방법론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떤 초기 단계라 조금은 뭐 구체적인 구매 가이드라든지 이런 게 좀 낯설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술적으로나 어떤 구매 프로세스, 도입 프로세스 이런 측면에서 어떤 클라우드를 현재 시점에서 어떤 가장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현업에 계신 분들이 한 말씀씩 이렇게 하고 일단은 뭐 잠깐 휴식기를 갖고 다음 질문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방안에 대해서 좀 현업에서 갖고 계시면서 고객들한테 이제 좀 어떤 걸 우선해서 좀 메시지를 주시는지 좀 이렇게 현업에서 뜨시는 분들이죠. 이제
이렇게 장순열 상무가 일단 마지막에 일단 리서치 관점에서 한 말씀 해주실 것 같고요. 그 앞서서는 일단은 현업에 계신 패널분들이 좀 이렇게 현업에 뛰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로 좀 구매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승태 기사님부터 좀. 네. 지금 아직 뭐 클라우드가 뭐 나온지나 이슈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많은 사례를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뭐 많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일단 저희도 초기에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제안하고 있고, 기존의 이런 모델들, 기존에 현존했던 모델들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사실은 지금. 그리고 어차피 저희도 솔루션 회사이기 때문에 각 솔루션 회사나 글로벌 벤더들이 추구하고 있는 클라우드라는 방향은 나름대로의 그런 모델이 따로 있을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을 고객이나 파트너들이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어떤 클라우드 모델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했던 가상화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저희가 구축해왔던 형태들을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옷을 입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올해 들어와서 작년부터 뭐 클라우드의 관점에서 좀 도입이 되고 있고, 저희도 클라우드라는 어떤 컴퓨팅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안을 하면서 현재 이제 구축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기존에도 그렇고 지금 가장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고 실제 고객 구축하면서 좀 관점을 두고 있는 부분, 그리고 좀 저희 세일즈 파트너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절대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쉽게 아니면은 거기에 제품에 맞게 판매 위주에 대한 제안은 저희가 제안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저희도 그런 것들을 실사례로 몇 개 구축을 해봤을 때 많이 실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전체 우리 IT 전반적인 업체들이나 저희한테 다시 그게 돌아오기 때문에 실제 고객한테나 아니면 저희 쪽 판매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객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소개와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의 솔루션을 제안한다기보다는 고객이 최적화되고 고객이 간지러워 고객이 과연 필요로 하는 게 어떤 부분인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는, 거기에 있는 저희 기술들이나 이런 인프라들을 갖다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비용이나 어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타이틀 자체나 시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걸 도입했을 때 비용 절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 정량적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수치가 지금 현존하는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이 나온, 그리고 이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봐야 된다고, 그리고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클라우드에 대한 장점이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아직 백데이터나 이런 게 많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거기에 대한 나열된 것들을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다양한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걸 어필하기 전에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고객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가려운 부분들을 먼저 받아서 저희 거기에 맞는 클라우드 모델로 제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딱히 제가 뭘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한 기업체라든지 한 조직의 모든 시스템을 다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어떤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는 이건 진짜 미션 업체에 따라서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non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어떤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퍼블릭을 구축해 가지고 하이브리드로 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 작업을 사전에 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클라이언트 클라우드, 데스크탑 클라우드, CNS 사례를 보면은 이거는 탑 커미트먼트가 어떤 프로젝트라도 탑 커미트먼트가 제일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탑 커미트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직원들에 대한 반발은 어느 정도 감수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직원들한테 노트북을 나눠줬지만은 그게 분명히 회사 자산입니다. 회사 자산이지만 노트북이기 때문에 개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노트북으로 내가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 개인과 관련된 파일도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데스크탑 가상화, 데스크탑 클라우드를 제공하게 된다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개인들한테는 좀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나오는데 그러한 저항들을 물리칠 수 있으려면 탑에 대한 커미먼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와 동시에 변화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냥 데스크탑 클라우드를 무조건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성공을 하려면 그 이후에 변화 관리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이것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세스부터 출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AP에서 손님이 왔을 때 제가 되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하는데 꼭 가상화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 조건이 어디 세상에 걸린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항상 클라우드하면 가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전 세계적으로 한 적 없습니다. 다만 솔루션 업체들이 가상화를 기반으로 하면 좀 더 제공하기 편하다고 얘기한 게 정설이 된 거죠. 아까 슈퍼돔, 저희 회사에서 제일 큰 서버가 슈퍼돔이라는 서버가 있는데 슈퍼돔은 클라우드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세스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프로세스를 클라우드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아닙니다. 기존에 다 있습니다. 이미 ITIL이라는 영국에서 나온 그 표준 프로세서가 있죠. ITIL 버전 2, 버전 3에서 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ITIL을 인증을 따신 고객분들의 열의 9은 버전 2로 말씀을 드리면 IT 서포트 영역을 가지고 인증을 따세요. 즉 운영에 대한 것, 장애가 터졌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IT 기획단은 전혀 ITI라고 관련 없이 움직이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 관리 이런 얘기들 ITIL 버전 3에 다 나와 있고요. IT 딜리버리 영역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IT 서포트 영역만을 우리나라는 강조하는 거죠. 즉 비즈니스에서는 IT를 바라보는 관점을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IT를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서버 사주면 너희는 운영해라고 많이 생각들 하세요. 파트너, 많은 분들이 IT 업체들이 파트너가 되었으면 하는 거지 비즈니스 분들은 내가 준 서버를 잘 운영하면 되고 24/7으로 안 죽으면 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IT는 발전이 거의 없습니다. ITI를 보더라도 다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딜리버리는 안 하고 전부 다 서포트 영역에 어떻게 하면 장애가 안 생길까? 어떻게 하면 장애가 안 생기고 잘 운영할까? 여기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즉 어떻게 도입되느냐는 별로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업계에서 이미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한 ITI나 이런 표준 프로세스와 표준을 어느 정도 준수하시고 그 다음에 IT라는 존재를 더 이상 운영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하시는 마인드가 기업에 좀 횡배해지면 자연스럽게 클라우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